네. 그럼 다음 주에 안 하고. 예, 다음 주에는 우리 FAT 1급 교재는 학원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겠습니다. 처음 월요일에 예, 맞습니다. 예,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아마 일정이 잡혀 있어요. 전표 관리에 대한 시험. 예, 맞습니다. 뭐 쉽죠? 전표 관리. 아주 기초적인 문제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허접한 문제들이라고 보일 거예요. 예, 아유, 근데 이런 거 문제인가? 요새 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실 거고, 그래서 그 평가 시험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아마 시험 봐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이 교재 마지막 모의고사 3회에 이론 풀이를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예, 실무 수행은 또 개인적으로 해보시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이 지금 해보셔서 느끼셨지만은 모의고사 문제가 실무 수행에서도 아주 짭짤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좀 공부가 많이 되었을 것이고요. 아까 이제 녹화를 지금 하는 녹화에는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2회 모의고사의 결산에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했어도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오류가 나는데 그거는 백데이터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니까요. 그거 무시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의고사 3회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보시면 주식회사 한공원 25년 10월 1일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더존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군요. 왜냐면은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목적이 단기 투자 목적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회사 더존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5년 12월 31일 결산일에 공정가치는 주당 1,300원이다.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분계. 네, 그러니까 결산 때 주식의 평가를 하는 분계를 물어본 거예요. 자, 주당 1,300원. 처음에는 얼마 샀어요? 주당 1,000원에 샀죠. 예, 그러면 300원만큼 자산이 증가해야 되겠네요. 한 주당 300원이면 100주면은 30만 원인가요? 아, 3만 원이군요. 예. 자, 3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분계를 찾아볼까요? 나번이죠.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3만 원 자산 증가. 이건 투자 자산이죠.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3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3만 원. 자, 여기서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대변의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 발생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수익 발생이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수익 발생 맞아요. 단기의 손익에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매도하는 증권은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번 25년도에 평가를 했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언제 이 이익이 실현될지 예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정할 수 없는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는 자본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하는 자본 계정이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자본의 증가입니다.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죠. 대변에 처리했으므로 자본 증가인 거죠. 꼭 기억하시고 네. 자, 1번 문제에서는 뭐 분계니까 분계만 생각하면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니기 때문에 1가번과 다번은 이제 탈락입니다.
그럼 나번 아니면 라번이 답일 텐데 라번이 말이 안 되잖아요. 가격이 올랐는데 손실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번이다. 그리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에 해당. 손실이 났으면 자본 감소라고 하고 이익이 났으면 자본 증가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은 어떤 문제를 냈느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물었습니다.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해야 하고 표현의 충실성을 말하네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되고 검증 가능성을 말하죠. 중립적이어야 한다. 표 검증이 다 나왔네요. 답은 2번이죠. 신뢰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에 3번. 주식회사 한공에서 보관 중인 결산 시점의 자산 내역입니다.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반영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분할 때는요. 물론 현금이나 현금으로 취급되는 그 대용 현금들은 다 현금이에요. 수표라든가 이런 것들, 자기압 수표나 당좌 수표 다 현금입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을 구분할 때 금융상품은 취득시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만을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한번 봅시다. 지폐, 주화, 이건 뭐 당연히 현금이죠. 거래처에서 발행한 수표, 네, 현금이죠.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25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 27년 2월 20일이 만기면은요. 만기가 2년 남았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다음에 네 번째 거래처에서 수취한 약속어음 만기가 2개월짜리입니다. 그러면 어음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느냐?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죠. 네. 여기서 어음은 현금이 아닙니다. 어음은 약속한 증서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 채권으로 별도로 분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만기가 이 2달짜리다 해가지고 이것을 금융상품으로 오해하시면 돼. 안 돼. 그래서 어음은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어음은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이라는 건 뭐냐? 정기예금, 또 CD예금이라고 그래서 단기 예금들이 있어요. 2달짜리, 3달짜리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채권이 있어요. 채권은 예, 우리가 금융 상품으로 쳐줍니다. 채권은. 그래서 채권을 샀는데 만기가 3개월 이내이다 하면은 그건 현금성 자산이에요. 예, 왜냐하면 채권은 만기가 되면 현금으로 바로 교환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어음은 아닙니다. 어음은 무조건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매 조건이 있는 채권 만기 2달짜리. 예, 2달 후에 뭐 환매 해도 되고 현금 찾아도 되는 예,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만기 2달 이내인 것은 현금으로 봅니다. 취득 당시 기준이에요. 취득 시점으로 2개월짜리를 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 80만 원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네. 여기에 만약에 보기에 주식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주식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주식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지 현금성 자산으로 넣지 않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빼야 돼요. 주식하고 어음을 뺀다는 거, 현금성 자산 계산할 때.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4월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4월의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2회 모의고사 풀 때 일부러 이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풀어봤었죠. 예, 매출 원가. 자, 매출을 몇 개 했나 보세요. 25일 날
2,500개를 매출했습니다. 이거의 원가를 선입 선출로 계산을 해보면 돼요. 자, 월초재고 1,000개. 그 다음에 나머지 1,500개는 4월 5일에 매입한 거. 여기 1,500개를 계산을 해보세요. 1,500개 곱하기 120원짜리. 18만 원이네요. 그러면 그 18만 원 하고 그 위에 있는 1,000개. 1,000개가 10원, 100원이네요. 10만 원. 예. 요 합계 28만 원이 매출 원가입니다. 28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예. 아, 그렇군. 이 데이터를 안 봤네요, 제가. 아이고. 또 여기 함정이 있었네. 데이터가 하나 더 있었네요. 자, 감모 손실. 여러분, 감모 손실이 뭐예요? 4월 말에 재고자산을 조사했더니, 이게 지금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상품을 조사했더니 장부하고 차이가 나더라. 이게 감모 손실입니다. 근데 몇 개가 차이 나냐면 100개래요. 이 100개의 차이가 정상 감모면은 이 정상 감모는 전부 매출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비정상 감모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무시합니다. 그거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영업의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정상 감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적으로 관리했으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우리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는 로스. 이런 부분은 원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100개를 우리가 얼마로 계산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월말에 조사하기 때문에 남은 재고 금액의 단가에다가 100개를 곱해야 돼요. 선입선출이니까. 그러면 남은 게 지금 얼마짜리가 남아 있어요? 120원짜리가 남아 있죠. 그래서 100개 곱하기 120원을 해가지고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00원이죠. 그러면 18만 원이 아니라 12,000원을 더하면, 아니, 28만 원이 아니라 12,000원을 더하면 2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제가 이걸 놓쳤군요. 정상감모 100개 곱하기 120원으로 계산해서 더해줘야 돼요. 예,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FAT 1급 그동안 모의고사 기출문제 통틀어서 매출원가 구하는데 지금 감모 손실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낸 건 지금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TET 2급에서는 이런 문제 자주 만날 거예요.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차입금에 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고요. 현재 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1,000만 원을 차입했고 작년 3월 1일 날 했고 만기가 올해 8월 31일. 이자 지급은 연 12%. 만기 시점에 나중에 지급하는 걸로. 근데 월할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24년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10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냐 이 말이죠.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24년 3월 1일부터니까 24년도 이자는 두 달이 빠진 10개월 이자 계산이 됐겠네요. 그럼 한번 1,000만 원에다가 계산해 볼까요? 곱하기 12%. 12% 하면은 120만 원인데, 1년이 120이니까 두 달치 빼면은 100만 원 맞네요. 예, 그래서 24년도 이자 비용은 100만 원이다. 맞습니다. 계산기로 할 때는 이제 곱하기 12% 하고 곱하기 10 나누기 12 하면은 나와요. 100만 원 나옵니다.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차입금 24년 말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부채로 표시된다. 그러면은 24년 말에서 한번 따져볼까요?
만기가 8월 3, 다음 25년 8월 30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이죠. 1년 이내로 도달했으니까 이거는 연말에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서 유동부채로 표시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8개월 남았잖아요. 그럼 3, 4번 맞았겠죠. 25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80만 원이다. 그러면 25년도 거는 8개월이죠. 아까 월 10만 원이었잖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80만 원 맞습니다. 4번. 25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차입금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기 때문에 8월 31일 날 상환을 해버렸잖아요. 따라서 잔액은 없겠죠. 예. 2번이 틀렸다. 다음 6번에서는 어떤 문제를 냈느냐. 다음 자료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네, 우리 저 앞에 2회에서도 손익계산서를 T계정으로 그려가지고, 아니죠. 손익계산서 그 틀을 양식을 마련해가지고 영업이익 계산하는 문제 나왔고, 이번에는 그냥 표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줬으니까, 자, 영업이익은 매출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들이 필요하죠. 감가상각비 필요하죠. 종업원 급여 필요하죠. 예, 거기까지만. 자, 밑에 있는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이고, 배당금 수익도 영업의 수익이고,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고, 재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데이터 4개만 가지고 우리가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죠. 400에서 100만 원 빼고, 92만 원, 58만 원을 더 빼면 돼요. 얼마 나올까요? 150 나옵니까?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은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주식회사 한공은 결산일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2만 원과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액 3만 원의 처리를 누락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두 가지 결산을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대여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 미수라면은 미수 수익을 말한 거예요. 차변의 미수 수익은 자산이죠. 대변에 이자 수익 누락했어요. 수익을 누락했습니다. 요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사무실의 임차료 비용이죠. 미지급액 3만 원을 누락했어요. 그 금액을 여기다 쓸까요? 미수 수익 2만 원에 이자 수익 2만 원 이거 빼먹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차변의 임차료가 비용이죠. 비용을 누락했어요. 3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걸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누락했어요. 미지급 비용 3만 원 누락했습니다. 자, 거래 후 결합관계는 여러분 아시겠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고요. 임차료는 비용이죠. 자, 그러면 가번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보는 거니까 가번에서 뭐라고 했느냐? 2만 원의 자산의 과소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산이 미수수익이 자산이죠. 예, 이걸 누락했지 않습니까? 예. 자, 가번 맞습니다. 미수수익이 자산인데 누락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번 보겠습니다. 3만 원의 부채를 과대하게 했답니다. 여기서 과대하게 한 건 없어요. 왜냐? 지금 누락했기 때문에. 예. 부채는 요 미지급 비용이 부채인데 이걸 누락하면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가 돼야죠. 이건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을 보면은 2만 원의 수익이 과소계상되었다. 여기서 수익은 이자 수익입니다. 요 이자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이거 맞죠? 예, 4번도 옳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라번을 보면 3만 원의 비용이 과대계상됐다. 비용이 누락됐잖아요. 과소라고 해야죠. 예, 그래서 나라는
과대라고 하지 말고 과소라고 했어야 맞았는데, 그래서 나라는 틀리고, 다가 맞았어. 답은 2번. 옳은 것은 2번이다.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지금 처음은 아닌 것 같지만, 예, 우리가 결산과 관련된 회계를 이론으로 문제 낼 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 많이 냅니다. 다음에 8번을 보시면은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1번을 보시면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 즉, 집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번 맞아요. 그러면 답이 1번이란 얘기죠. 다음에 2, 3, 4는 뭐가 틀렸나 봅시다.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건 일반 과세자가 아니고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이죠. 일반 과세자 과세기간은 이렇지 않죠. 1기와 2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한 사업은 무인 자동 판매기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이다. 무인 판매기는 굉장히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장소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총괄하는 곳. 그 보통 사무소가 되죠. 사무소. 3번 틀렸고 4번.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지 납부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1월부터 6월까지 때 7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없이 매년 1월 달에 1년치를 한꺼번에 확정신고 해주면 됩니다. 예정 때는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만 해주면 아주 간단한 그런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간이과세자예요. 자, 4번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다. 9번을 보면은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여러 가지 이제 면세 품목이 있죠. 우표는 면세이긴 하지만 앞에 수집용이라고 그랬어요. 수집용은 과세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용역 면세고요. 토지의 공급 면세고 소금 면세입니다. 1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료이다.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 계산하는 거 우리 잘 알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겁니다. 자, 보기에는 매출세액도 있고 매입세액도 있습니다. 자, 위에 가나를 보니까 매출이에요. 국내 매출, 하치장 반출. 자, 하치장 반출은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매장 반출이면 매출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하치장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긴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국내 매출액에 공급가액 6천만 원에 세금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세액 600만 원이고요. 자, 이제 다번에 매입세액은 500만 원인데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2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300만 원입니다. 200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납부할 세금은 3번. 이렇게 계산하시고. 네. 자, 모의고사 3에서 좀 공부가 좀 필요했던 게 7번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4번에 있었던 감모 손실을 반영한 매출원가 계산. 예.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밑에 보기가 맞았나 틀렸나 이 월할 계산을 해서 이자 계산을 기간으로 잘 해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그랬고요. 그 다음에 1번은 뭐 매도가능 증권을 문제로 낸 겁니다만은 이 답을 찾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갑자기
거래의 결합관계로 물어봤다면 여러분이 나번의 분계까지는 맞출 수 있었지만 대변의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수익 발생이다. 요렇게 만약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면 틀리겠네. 이건 수익 발생이 아니라 자본의 증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모의고사 3회 이론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